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CJB 8시 뉴스는 증평군의 창의파크를 찾았습니다. 옛 여변초 생산조합 자리에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인 창의파크는 증평의 도시재생과 번영의 상징과 같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초미니 자치단체로 첫걸음을 내디딘 증평군은 당시만 해도 희망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증평군은 괄목상대 상전벽해하며 젊고 역동적인 자치단체로 탈바꿈했습니다. 그 역사와 변화상을 먼저 이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증평이 군으로 승격된 지난 2003년 당시만 해도 면적뿐 아니라 인구도 충북에서는 가장 적은 초미니 지자체로 독자 생존이 우려됐습니다.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증평군 서체원을 받는 통과를 선포하는 의사동이 두드러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환호하던 그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증평군의 올해 인구는 3만 7천여 명. 군 승격 당시와 비교하면 20% 가까이 증가하며 이미 단양과 괴산, 보은을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증평군의 합계 출산율은 충북에서 유일하게 1을 넘어섰고 특히 청년 인구는 4명 중 1명꼴인 24%를 기록하면서 젊고 역동적인 미래 도시로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민선 8기이지만 출발이 늦었던 증평군은 현재 민선 6기입니다. 그동안 닦아놓은 성장 기반 위에 민선 6기의 적극 행정이 하나둘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증평군의 예산은 역대 가장 많은 2,861억 원을 기록해 개청 당시보다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만 한 해 예산과 맞먹는 2,500억입니다. 그동안 170여 개 기업들이 증평에 자리 잡은 가운데 최근에는 1,5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증평 3일반 산업단지도 최종 승인됐습니다. 중부고속도로와 함께 올해 안으로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가 완공되면 기업 유치에 더 탄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입지 여건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완공돼서 분양이 다 되고 입주가 시작이 되면 아마 지금 우리 증평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계읍 한계면의 초미니 지자체로 대변되던 증평군의 위상은 개청 22년 만에 가장 밀도 높은 콤팩트시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증평군의 또 다른 꿈은 남녀노소 모두가 어울려 잘 사는 마을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심의 낡은 공간들은 주민들의 생활 거점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어르신 복지 공간부터 아이 돌봄 시설까지 세대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가까운 거리에서 누릴 수 있는 20분 도시 모델이 대표적입니다.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쌀강정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어르신들. 손으로 꾹꾹 눌러 담으며 정성껏 완성합니다. 너무 재밌고 좋아서 지금 8주 동안 한다 그래서 지금 3주 했는데 안 빠뜨리고 오려고요. 증평형 노인복지 모델의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개나리 어울림센터 프로그램 현장입니다. 20년 넘게 방치됐던 낡은 아파트가 지난 6월 어르신들의 배움터이자 소통 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여변초 생산조합이었던 부지도 창의파크라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실내 놀이터와 돌봄센터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여기 와가지고 친구들이랑 부루마블도 하고 같이 술래잡기도 해가지고 재밌어요. 이처럼 증평군은 마을 곳곳의 유휴 공간을 생활 밀착형 거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핵심은 20분 도시. 집에서 걸어서나 차로 20분이면 교육과 문화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촘촘히 배치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으로 국민들이 집과 직장 등 일상에서 걸어서 또는 차로 20분 이내에 문화와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20분 생활권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분 도시는 돌봄 정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어르신과 아이, 장애인 등 이동이 어려운 주민들도 쉽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모두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부터 노년층까지 모든 주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와 복지를 누리는 20분 도시. 돌봄 정책의 토대이자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증평구는 자연경관과 체험시설을 결합한 관광 상품으로 관광객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좌구산 휴양랜드와 벨포레 관광단지가 대표 주자입니다. 특히 수도권 그리고 인근 지역과의 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완 기자입니다. 증평의 대표 관광지 좌구산 휴양랜드에도 가을이 내려앉았습니다. 맑은 공기와 고즈넉한 산세를 느끼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좌구산에서는 명상과 조교, 선문대 체험도 가능합니다. 여기 좌구산에 오니까 정말 산세도 좋고 공기도 맑고 또 여기 바로 나가면은 그 구름다리도 있어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초원의 양들을 가까이 보며 교감할 수 있는 벨포레 관광단지로 향합니다. 1박 2일 가족들끼리 놀러 왔는데 뭔가 목장도 잘 돼 있고 더 놀 게 많아가지고 1박 2일 하기엔 좀 아쉬운 것 같고 공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뭔가 충북의 알프스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벨포레에서는 마운틴 카트와 회전근해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증평구는 체험형 관광지와 시내 음식점, 카페 등을 묶어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증평 투어 패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두 관광단지의 방문객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외부 관광객 유입에도 탄력이 붙었습니다. 인삼골 축제가 열리는 미루나무숲과 보강천 일대 역시 이제는 지역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나들이 코스가 됐습니다. 벨포레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투어 패스가 운영됐다면 지금은 좌우산 휴양랜드라든가 시내권에 있는 다양한 카페 그리고 이제 그 볼링장, 사격장 이런 데가 가맹이 되면서 좀 균형적으로 지금 지역 그 관광이 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증평군이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네, 이 자리에 이재영 증평군수 나와 계십니다.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증평군은 이제 작지만 강한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먼저 증평군의 자랑부터 좀 들어볼까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도시로 하는데 도시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또 환경, 쓰레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살기가 좀 고약하죠. 네. 근데 증평은 도시인데 그런 불편함이 없어요. 네. 또 농촌인데 도시 같은 매력이 있는. 그래서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걸어서 20분 내에 모든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증평이 유일할 것입니다. 모든 서비스를 한 군데서 받을 수 있고 또 휴식, 또 레저, 또 뭐 일상생활에서의 뭐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곳, 환경도 받쳐주고 또 거기에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없는 그런 시설들 여건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이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오는 거죠. 20분 도시 증평은 컴팩트하다는 얘기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저희 증평군이 올해가 딱 22년 됐는데 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시설들과 여건들을 만들어냈거든요. 이것은 아마 그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그런 제도와 시설, 환경을 만들어낸 결과라고 봅니다. 네. 네. 매력 있는 도시 증평은 아이부터 청년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비결이 있을까요? 그 아이들은 우리 증평이 천국입니다. 네. 저희들은 돌봄을 아이들을 어느 시설로 보내서 케어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있는 곳, 집에 있으면 집에서, 네. 시설로 나오면 시설로, 아니면 거리에 나오면 거리에서까지 돌봄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지역사회가 공동체로 완벽하게 아이들을 키워내는 네. 그 모델을 증평이 만들어냈고요. 노인과 관련돼서 우리 어르신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경험들 이걸 네. 제대로 살려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일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고 또 건강관리할 수 있고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증평입니다. 청년들에게는 더 좋은 곳입니다. 이 창의파크에는 이전 스튜디오, 동아리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어요.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 창의력, 끼와 재능 이런 것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고 요즘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많이 이제 그쵸. 선호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거에 맞춰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래서 청년, 어른, 그다음에 아이들 또 심지어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증평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미래의 증평군의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분명합니다. 증평은 지방자치의 롤 모델이 되는 겁니다. 네.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어느 도시도 증평 같은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광장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주권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사람들의 주민들의 의사가 직접 우리 군정에 반영되고 그 군정이 펼쳐지면 바로 그 군정의 효과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런 피드백이 굉장히 빨라지고요. 또 그것도 굉장히 선순환 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제대로 이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는 그런 지역은 증평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산업은 생태계로 또 문화는 정체성으로 또 체육은 여러 가지 건강을 관리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게 되면 지방자치의 롤모델.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인데 이것은 증평같이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아주 제도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지역. 이것이 제가 꿈꾸는 증평입니다. 네. 앞으로 증평군의 미래가 더욱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영 증평군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숲이 주는 평안함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산림치유라고 하죠. 산림치유의 연구 결과와 산림치유 기법을 공유하는 세계 산림치유 포럼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천군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 산림치유 포럼이 민간 국제기구로 공식 선언됐는데 산림치유학계의 국제적 기틀이 마련됐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각양각색의 나무들이 어우러진 숲을 각국에서 온 산림치유 전문가들이 거닙니다. 빨갛게 물든 단풍과 우리나라의 침엽수,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까지 숲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To collaborate with other countries because I'm coming from Barcelona, Spain, and we already collaborate with Korean forest therapy, and this is an amazing place, no? Designed to relax and to be calm. 또 다른 숲에선 전 세계의 다양한 산림치유 방식이 공유됐습니다. 시각이 의존하지 않고 청각과 촉각에 집중하며 숲을 느껴보고 숲이 내뿜는 좋은 공기를 들어마시며 치유를 경험합니다. 산림치유는 자연과 멀어져 살았던 현대인들을 자연에 몰입시켜 심리적 안정을 찾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세계 산림치유 포럼이 지난해에 이어 진천군에서 4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해 세계 산림치유 포럼을 국제기구로 창립하겠다는 선언을 이어받아 민간 국제기구로 공식 창립했습니다. 아트폴의 수목원 생거 진천 치유의 숲이 있는 진천이 세계 산림치유 포럼의 거점이 됩니다. 오늘은 그 선언이 실현되는 사무국을 창설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천구는 산림치유 포럼의 허브이자 메카로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산림문화휴양법이 있을 정도로 산림치유 분야를 선도하는 우리나라는 포럼의 의장국으로 전 세계의 산림치유 방식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숲을 가지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선도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 또는 그런 그 법적 체계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세계로 확산시키는 그러한 그 기반이 바로 이 국제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산림치유 포럼이 국제기구로 발돋움하면서 각국의 산림치유 전문가들은 네트워크망 구축을 통해 산림치유 연구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청주 장성지군의 가칭 장성초등학교가 들어섭니다. 도교육청은 청주 장성지군의 가칭 장성초 건립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교 전 학생 임시 배치 계획과 통학 안전대책 마련 등을 조건으로 승인된 장성초는 오는 2030년까지 603억여 원이 투입돼 장성지군의 15,829제곱미터 부지의 54개 학급 1,162명 규모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최다승 투수로 살아있는 전설인 송진우 전 하나이글스 에이스가 오늘 고향인 증평군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군립도서관 다목적 홀에서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송진우는 승부정신과 리더십을 주제로 20여 년간 선수 생활을 하며 겪은 도전과 극복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통산 210승을 거둔 송진우 투수는 KBO 리그 최다승 기록과 함께 만 43세까지 현역 생활을 하며 각종 최고령 투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름여 앞두고 충북교육청이 수험생들에게 반입 금지 물품과 부정행위 방지 사항을 집중 안내했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며 탐구 영역 부정행위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수능에는 충북에서 13,000여 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청년과 여성들에게 틈새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하는 기쁨 사업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충북도는 오늘 옥천군의 남북권 작업장을 개소한 데 이어 내일은 단양군의 북부권 공동 작업장이 새롭게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하는 기쁨 공동 작업장은 청주 6곳을 비롯해 진천과 제천 등 모두 11곳으로 늘어납니다. 일하는 기쁨은 도내 39세 이하 청년이나 59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하루 최대 4시간 소일거리를 제공하면서 인건비의 절반은 충북도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충주 중원비행장이 글로벌 물류 허브 공항으로서 잠재력이 높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북도의회 지역균형발전연구회는 청주 공항이 시설 포화로 향후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전략적 대안으로서 충주 중원비행장의 물류 공항 활용 가능성과 추진 전략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책사업 추진과 민간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관세청으로부터 사제 총기 제작에 악용될 수 있는 부품 유입 관련 수사 의뢰를 받아 불법 모의 총포를 소지한 2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다량의 사제 총기 부품을 별도로 구매해 택배로 받은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총기 여러 점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총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현재까지는 실제 무기로 볼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교도관 2명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인실 배정에 불만을 품고 교도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데 이어 5월에는 또 다른 교도관의 팔을 주먹으로 2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기존형에 6개월을 추가로 복역하게 됩니다. 네, 오늘 증평 창의파크에서 전해드린 특집 CJB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